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증가와 그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인프라적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에너지 조달 방안,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 증가,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 캠퍼스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미국의 일부 도시, 심지어 주 단위 전력 소비량을 초과할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캠퍼스는 약 1기가와트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약 70만 가구 또는 180만 명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생 가능 에너지니까 재생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의 한계와 천연가스의 필요성.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및 풍력을 선호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은 태양광하고 풍력을 선호하지만 이런 에너지원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변동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렌시움과 같은 회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탄소 포집 및 배터리 저장 기술을 결합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선호하긴 하는데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선호하긴 하는데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니까 천연가스 발전이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천연가스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 아무래도 화석 연료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네, 데이터 센터의 지역적 확장과 새로운 도전.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주요 허브인 버지니아 북부를 넘어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랙트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같은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최대 1.8기가와트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장은 인근 지역 사회의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거나 전력망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데이터 센터와 원자력 에너지.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섬, 3마일 아일랜드 섬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구글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로 건설은 높은 비용과 긴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자로를 개발할 적에 SMR 이런 거 개발할 적에 우선 뭐 지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SMR 쪽이 원전 쪽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뭐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허용돼야 되는 거고 보통은 만약에 직근 개발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그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2030년인가? 그럴 거요. 한 6, 7년 정도 걸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6년, 5년, 최소 못해도 6년, 5년 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원전 쪽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실제적인 어떤 수혜가 있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미래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5년 이후의 가치, 6년 이후의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실적이 받쳐주진 않죠. 그 투자도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계획을 체결한 거지 지금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간 뭐 그래도 원전에 대한 좀 기대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센터의 확장은 지역사회와 전력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 지역 전기 요금 상승과 전력망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렌시움의 대표 알림펜은 데이터 센터가 지역 전력망의 자산이 되도록 유틸리티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투자 기회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기업. 에너지 기업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듀큐 에너지 등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수익이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 이제 전력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에너지 쪽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에너지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 근데 요새 그 재생 에너지 쪽은 피해를 보고 있죠. 오히려 이제 화석 에너지 쪽을 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 있는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도 괜찮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을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쪽을 어디서 선호하냐면 유럽은 그렇진 않아요. 유럽은 이쪽 탄소 뭐 배출 제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재생에너지는 뭐 지금 당장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모멘텀 관점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나중에 뭐 정책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전력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을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에다가 보조금을 투여했다는 부분을 좀 삭감하겠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선반영돼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돼서 이제 빠지는 거고, 그러면 그 선반영돼서 빠진 주가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하게 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전력이란 것은 뭐 원자로에서도 끌어오고 뭐 화석 연료 천연가스에서 끌어오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거기서 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끌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보조금을 이제 예전에 줬는데 지금 보조금을 이제 줄인다 그런 것뿐인 거지. 그래서 뭐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뭐 다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기업, 뉴스케일 파워 등은 원자력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주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자력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짓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는데 그것도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전달된 거 아니에요. 돈이 전달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아니 뭐가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없잖아요. SMR을 지금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SMR. 그리고 SMR 그거 하나 짓는데도 한 6년, 5년, 최소 5년 걸리잖아요.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기업.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 기업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은 데이터 센터 확장과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과 미래 방향.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 개발.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다 전력망이죠. 전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배터리 저장, 배터리 저장 기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도입, 천연가스 발전소의 탄소 포집 기술을 결합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 데이터 센터와 전력 회사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전기 요금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 다 읽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잠깐만 여기까지 했지.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에너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간 협력과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와, 이거 여기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몇 분 안 걸리니까.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성장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점. 요거는 이제 저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기업이 요새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성장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점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지속 가능성 요구라는 두 가지의 요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경우, 그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 선발링돼서 하락하는 거잖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판단 근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 요구, 주요 기술 기업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목표와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며 구글은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탄소 중립, 무탄소 이런 이야기가 이미 서약을 했잖아요. 이러한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노력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꾸준한 수요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전력 자원의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신규 전력 프로젝트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죠.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이 이러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초기 비용이 크지만 처음에는 이제 비용이 크죠. 건설할 때.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적인 에너지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퍼스트 솔라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빠졌다가 퍼스트 솔라가 살짝 반등해줬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황, 보조금 지원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정책 지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세 공제와 같은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지원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성장 속도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판단, 수혜와 도전의 공존. 중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 지속,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 요구와 글로벌 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수요를 유지시킬 강력한 동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산업이 장기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방향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기적 도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의 단기적인 성장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주요 전력 소비자가 민간 차원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수익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과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은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원을 제공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원자력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SMR도 뭐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 태양광 풍력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력을 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의 협력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하락한 거죠. 그러다가 하도 많이 빠졌다가 요새 약간 반등하는 거 있고. 이 섹터의 성장 여부는 민간 기업의 ESG 목표 달성 노력, 글로벌 재생 가능 에너지 시장의 성장, 그리고 기술적 혁신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요쪽 부분도 근데 요쪽 부분은 지금 당장은 좀 빠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거예요. 원론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천연가스, 요 화석 연료 요쪽하고 그다음에 원전. 근데 천연가스는 이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쪽 산업은 지금 당장의 수혜를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원전 쪽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당장에 그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SMR 쪽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선반영돼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그 태양광하고 풍력 요쪽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뭐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악재로 인해서 빠지긴 하지만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전력 쓸 수 있는 것은 뭐 천연가스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 아닌가요?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무탄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사인을 한 게 있잖아요. 기후 협약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럼 그런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면 뭐 유럽과 뭐 무역을 하든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제 무역에서는, 국제 거래에서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은 악재긴 하지만 그게 악재가 다 반영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뭐 주가를 좀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을 줄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악재긴 하죠. 근데 이렇게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요 정도 이야기 할까요?